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지구과학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진우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역사 5번째 주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그래서 총 3가지 주제가 있는데 화석, 고기후 연구, 그리고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시간에 화석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화석을 이용하여 지질, 지층 대비 및 지구 환경을 추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먼저 지질시대의 구분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지질시대란 지구 탄생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얘기를 하고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첫 번째로 생물의 출현 또는 멸종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대규모 지각변동으로 한다라는 점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준의 단위는 누대, 대, 기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큰 단위는 누대이고 그 다음 큰 단위는 대, 그 다음 큰 단위는 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살펴보면 가장 큰 단위인 누대를 살펴보면 현생누대, 원생누대, 시생누대라고 하고요. 현생누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원생누대, 시생누대 그 이하는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선캄브리아 시대의 하나와 현생누대이다. 그리고 그거에 속해 있는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까지 알면 되고요. 이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는 다시 기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지구학 1에서는 이 기까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참고 바랍니다. 그리하여 일단 연도를 살펴보면 선캄브리아 시대는 지구 탄생 약 46억 년 전부터 5.4억 년까지를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생대의 시기는 5.4억 년에서 2.5억 년 사이를 고생대라고 하고 이 사이를 그리고 중생대는 2.5억 년에서 0.66억 년 그러니까 6,600만 년 사이를 중생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생대는 6,600만 년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하고요. 각각의 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고생대는 가장 오래된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봄기, 석탄기, 페름기, 그리고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그리고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세 번째 주제인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서 보다 깊숙하게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지질시대에 관한 기초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다음 오늘의 내용인 화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석의 정의를 살펴보면 생물의 유해 또는 생물이 활동한 흔적이 지층 속에 보존된 것을 말을 하고요. 그래서 생물의 유해, 그러니까 뼈 이런 것은 몸체 화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생물이 활동한 흔적, 예를 들면 뭐 공룡 발자국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공룡 발자국은 생은 화석에 해당하고 공룡 뼈 같은 경우는 몸체 화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퇴적암에서 발견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화석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 일단 첫 번째로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 뼈와 같은 단단한, 살 같은 부드러운 것은 썩어버리기 때문에 화석의 조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빨리 매몰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썩지 않게 보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화석화 작용, 치환 작용, 탄화작용 이런 것들이
바로 화석화 작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석의 종류인데 이 부분이 화석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화석의 종류 첫 번째 표준 화석입니다. 표준 화석 역할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지층 대비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상대 연령을 할 때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판단했을 때 화석을 바탕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 화석이 표준 화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화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짧은 생존 기간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 넓은 분포 면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체 수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되겠고요. 그리하여 짧은 생존 기간으로부터 우리는 지층 대비뿐만 아니라 지시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넓은 분포 면적으로부터 우리는 또 지층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많은 개체 수가 있어야지 보다 정확한 어떤 지층 시대를 구분할 수 있고 지층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별 대표적 표준 화석의 예는 고생대에는 삼엽충, 필석, 방추충이 되겠고요. 얘들은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삼엽충은 이렇게 생겼고 필석은 이렇게 생겼고 방추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생대 표준 화석의 예로는 암모나이트와 공룡이 있습니다. 암모나이트 경우는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되어 있고 공룡의 경우에는 공룡 발자국이 될 수 있고 공룡 이빨도 될 수 있고 공룡 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신생대에서는 화폐서 매머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화폐 모양처럼 생겨서 이 생물이 화폐 모양처럼 생겨서 화폐석이라고 하고 매머드는 우리 코끼리의 조상으로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실제 화석이 어떻게 생겼냐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의 그림과 거의 똑같죠. 이런 삼엽충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필석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 화석으로는 이렇게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추충도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성냥개비보다 작은 이런 길쭉한 좁쌀 형태로 보인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모나이트는 이렇게 달팽이 모양처럼 되어 있고 이건 공룡 발자국에 해당하죠. 그리고 신생대 화석 살펴보면 화폐석 그림으로 볼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실제는 이 화폐도 굉장히 작다 라고 동글동글하고 이걸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어떤 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맘모스 역시 코끼리가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봐야 할 내용은 지금 빨간색 표시한 삼엽충, 필서, 방추충, 암모나이트, 화폐석은 바다의 동물이 되겠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공룡, 매머드의 경우에는 육지 동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지층을 공부할 때 이 지층이 바다에서 만들어졌냐, 육지에서 만들어졌냐 하는 것을 이 화석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석의 종류, 시상 화석이 되겠고요. 그 역할은 바로 기후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후 해석을 하려면 이 시상화석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첫 번째로 긴 생존 기간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좁은 분포를 통해 얘가 특정 환경에서만 자라는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이런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만들어진 화성을 시상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상화석의 예는 고사리가 되겠고, 이 고사리는 온난 수분한 육지에서 발견된다. 만약에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다면 그때 당시의 기후는 온난 수분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산호의 경우에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호 화석이 발견된다면 이때 당시 산호가 발견될 때는 먼저 바다였고 그리고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만들어졌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리하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의 역할,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표를 통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생존기간이 Y축은 생존기간, X축은 분포 면적이라고 했을 때 표준 화석의 특징은 분포 면적이 넓지만 생존기간은 짧아야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시상 화석의 경우에는 생존기간이 길지만 분포 면적은 작아야 한다는 특징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인에 의해 우리는 시상 화석과 표준 화석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 마치고 마지막으로 지구과학 시험 범위 및 문항수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페이지 10에서 53페이지에 해당하고요. 부교재는 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인데 페이지 85에서 104페이지 보면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 해당 범위 문제를 풀어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항수에 관련해서는 골 객관식 25문항으로 되어 있다. 논술형 없다는 거 참고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